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입니다. 혹시 요즘 손이 떨려서 물컵을 들 때 조금 신경 쓰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옆에 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분 손이 가만히 있을 때 살짝 떨리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손이 떨린다고 해서 모두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손떨림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생길 수 있고 원인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하지만요,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변화가 손떨림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은지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단 이 4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이 4가지 변화가 각각 어떤 모습으로 일상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단순한 노화로 인한 변화와는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경우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은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정말 필요할 때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 파킨슨병이란 무엇인가? 먼저 파킨슨병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면 흔히 기분과 관련된 걸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걷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단추를 잠글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호를 통해 지금 이 정도 힘으로, 이 정도 속도로 움직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요, 이 도파민을 만드는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도파민이 조금씩 줄어들면 움직임을 조절하는 명령이 예전만큼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떨리거나 뻣뻣해지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등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서히라는 말이요. 파킨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확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요즘 좀 피곤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증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고 실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천천히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파킨슨병에서 중요한 4가지 운동 증상.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보는 4가지 움직임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의학적으로는 운동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용어는 잊으시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방식의 변화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실제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안정떨림. 첫 번째는 안정떨림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면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두거나 편하게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계신데 그때 손가락이나 손 전체가 떨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동전을 세는 것 같은 손 모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떨림은 손을 움직이거나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손떨림의 원인이 파킨슨병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본태성 떨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오히려 손을 움직이거나 뭔가를 할 때,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하거나 글씨를 쓸 때 떨림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떨리는 거죠. 파킨슨병의 안정떨림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이상, 카페인 과다 섭취, 특정 약물, 심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떨리는지, 언제 떨리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손떨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파킨슨병 단정은 금물, 경직. 두 번째는 경직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나 팔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는 증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근육통이겠지,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초기에 어깨나 팔이 뻣뻣하고 아파서 정형외과부터 찾아가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근육통이나 관절 문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파킨슨병에서의 경직은요, 옆에서 팔을 잡고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해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걸리는 것처럼 뻣뻣한 저항감이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진찰을 통해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일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뻣뻣하다거나 한쪽 어깨나 팔이 계속 뭉쳐있는 느낌이 지속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깨 뻣뻣함, 팔 통증은 오십견이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훨씬 흔한 원인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어깨가 좀 뻣뻣하다고 지금 바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뻣뻣함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되고 뒤에서 말씀드릴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서동. 세 번째는 서동입니다. 움직임이 전보다 느려지는 것을 말해요. 이게 사실 초기에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서서히 아주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못 느끼고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상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추를 금방 잠갔는데 요즘은 단추 하나 잠그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끌듯이 걷게 된다. 글씨를 쓸 때 갈수록 글씨가 작아진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동작이 예전보다 굼떠졌다. 이런 변화들이 서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가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이 좀 이상해요. 어머니가 글씨를 쓰시는데 뒤로 갈수록 글씨가 점점 작아지시더라고요. 이런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못 느껴도 매일 함께 사는 가족의 눈에는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좀 느려지셨네 하는 정도만으로 파킨슨병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동작이 조금씩 느려지니까요. 다만 그 느려짐이 유난히 두드러지고 특히 몸의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라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관찰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 불안정. 네 번째는 자세 불안정입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변화예요. 이건 보통 파킨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신호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릴 때 휘청거린다.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중심을 잃기 쉽다. 뒤에서 살짝 밀리면 잘 버티지 못하고 여러 발짝 밀려난다. 특히 어르신들의 낙상은 골절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의 변화는 특히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균형 감각의 변화, 낙상 위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균형 감각은 관절 문제, 시력 저하,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증상 하나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안정떨림, 경직, 서동, 자세 불안정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한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파킨슨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증상이 함께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가지 중 일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4. 놓치기 쉬운 초기 변화. 그런데 사실 파킨슨병에서는 이런 움직임의 변화보다 훨씬 전에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바로 후각저하, 변비, 수면 중 이상행동, 수면장애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후각저하입니다. 예전보다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경우인데요. 음식 냄새를 잘 못 느끼거나 찌개가 타는 냄새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비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변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수면 중 이상행동입니다. 자면서 꿈 내용에 따라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심하게 휘젓거나 심한 경우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다치게 할 정도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부릅니다. 넷째, 수면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낮에 유난히 졸린 경우입니다. 후각저하, 변비, 수면 중 이상행동, 수면장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꼭 드려야 합니다. 후각이 떨어졌다고, 변비가 있다고,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나 파킨슨병인가봐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후각저하는 비염, 축농증,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각저하로도 흔히 나타납니다. 변비는 식습관, 수분 섭취 부족, 운동 부족, 장 자체의 문제 등 훨씬 흔한 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면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이 증상들은요, 파킨슨병 진단에서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볼 때 참고가 되는 요소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만으로 단독으로 파킨슨병을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로 자가진단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넓게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후각저하, 변비, 수면 문제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5. 단순한 노화와 구별할 때 생각해볼 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싶으실 텐데요. 완벽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지만 참고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한쪽 몸에서 먼저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세요. 파킨슨병은 초기에 몸의 한쪽, 예를 들어 오른손이나 왼쪽 다리처럼 한쪽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쪽으로 서서히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한 노화로 인한 변화는 보통 양쪽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변화, 주의 깊게 보세요. 두 번째,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지를 보세요. 며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손이 좀 떨리거나 몸이 무거운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에 걸쳐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심해진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 실제로 지장을 주는지를 보세요.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혼자 옷 입기가 힘들어졌다거나 걷는 게 눈에 띄게 불편해졌다면 그건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긴장했을 때만 손이 떨린다. 커피를 많이 마신 날만 유독 떨린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경우는 파킨슨병보다는 일시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리하면요,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는가, 지속되거나 심해지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막연한 불안감 대신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참고용 기준이지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 병원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럼 실제로 걱정이 되신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신경과, 그 중에서도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보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큰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동네에 신경과가 있다면 먼저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필요하면 상급병원으로 소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의사가 직접 진찰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움직여보며 경직이 있는지, 걸음걸이는 어떤지,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동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또 자세히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자세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뇌 영상 검사를 통해 다른 원인,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다른 뇌 질환이 아닌지 확인하기도 하고 도파민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피검사 1번 혹은 영상 검사 1번으로 네, 파킨슨병입니다 하고 확진하는 병이 아닙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진찰과 여러 검사 결과, 그리고 증상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1번 받아보면 바로 알 수 있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7.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권합니다. 그럼 정리해서 어떤 경우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팔다리가 떨리는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나 팔다리가 뻣뻣한 느낌이 계속된다. 옷 입기, 걷기, 글씨 쓰기 같은 일상 동작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걸 본인이나 가족이 느낀다. 이런 변화들 중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심해진다. 이런 경우라면 미루지 마시고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3가지 증상이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증상 중 한두 가지가 아주 가끔 살짝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불안해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을 때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확인해서 괜찮으면 안심하고 지내시면 되고, 만약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빨리 알수록 앞으로의 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불안해하기보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손떨림과 함께 살펴봐야 할 파킨슨병의 4가지 핵심 변화, 그리고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떨림 하나만으로 파킨슨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도 마세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떨림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도 마세요. 이상하다 싶을 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 짚이는 게 있으셨나요? 혹은 주변 가족분께 이런 변화가 보이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